격주로 리뷰 토크 7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으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씨입니다. 글씨입니다. 스씨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이번 편은 이거 뭐지? 엄청나게 분위기가 이런 이번 편은 아는 미래를 리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현대무용하면 지나칠 수 없는, 그리고 오히려 막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게 신뢰인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분이시죠. 30년 동안 아는미 컴퍼니를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이어오신 아는미 안무가 30주년 기념 회고전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서소문 본관 1층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9년 6월 26일에서 2019년 9월 29일까지 계속 이어지는 전시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추민회 기획으로 격주로가 함께 하게 된 건데요. 오늘 리뷰는 그 아는 미래 전시의 인쇄물 리플렛 리뷰가 있고요. 개막 공연 리뷰를 하고요. 그다음 본 전시를 리뷰하고 또 아는 미래 전시에 정말 다양해서 뭐라고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단체 레슨 그리고 개인 레슨을 저희가 경험을 해보고 리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함께 한번 자유롭게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이 아는미래 전에 그 인쇄물은 하나죠. 전면에는 전시 정보와 어떤 그 대표 이미지와 협업자 정보, 서문 같은 줄글들이 있고 뒷면에는 플로어 플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관객 참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짜여져 있다는 인상을 줬어요. 한눈에 좀 보고 싶어서 저는 못 찾아가지고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아는미래 전의 전체 일정이고 여기 매일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몸춤 레슨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그 의향이 있으신 분은 빨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플로우 플랜을 보고서 좀 눈에 들어왔던 거는 잠깐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이 동선처럼 보이는 이 의문의 선인데 관객 동선 기록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가서 좀 해봤어요. 이 리플렛에 그려진 동선대로 정확히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고 또 뭐 그러라고 그려놓은 그 선은 아닌 것 같고 애초에 전시장 전체를 통과하는 의미의 흐름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이 전시 리플렛에 그래픽 디자인 하신 분이 조경규 씨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가족오락관이라는 이게 뭐예요? 책이 있어요. 표지 디자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조경규 씨가 그 두산에서 했을 때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재미있게 식감 같은 것도 간략하게 느낌 정도만 보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개막 공연을 제가 자리를 되게 일찍 가가지고 맨 앞에 앉았거든요. 주변에 오신 분들을 막 스캔을 했죠. 팬이 왔구나 그런 느낌?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어서 이걸 보는 사람들이 원래 이걸 좋아하던 사람들이 왔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의 참여자분들이신가 뭐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어요. 5, 텐데 60대 되시는 분들이 많은 거군요. 네. 어쨌든 제가 잘 접하지 못한 분야의 문화이고 이런 개인적으로 저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주류 미디어나 대중매체 바깥에서 되게 순수하게 즐거움을 느끼는 이들하고 창작자가 함께 쌓아온 그런 문화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게 됐어요. 퍼포머가 건물 밖이나 3층 계단 위처럼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무대 바깥의 공간에서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등장하면서 좀 뭔가 미술관 전체를 퍼포밍 장소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좀 차근차근 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되게 즐겁게 하시고 되게 음악으로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엄청 많았어요. 이분이 나중에 그 백지숙 그 관장님이 이렇게 인사말 하는 타임에 나서서 앞으로 나서가지고 대신 그걸 읽으셨죠? 네, 그런 분위기도 되게 그 꽃가루 그 던지는 연출하고 함께 등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근데 그 의상이 화려한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섹슈얼한 특징이 과장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의상이었죠. 네. 카다시안 화보가 생각났어요. 이게 인체란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 드랙 문화 같은 거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됐었고 네. 굉장히 난장 분위기였고. 네, 맞아요. 음. 그래서 관객들 미술관 관객들이 그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놀 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너무 피곤하시겠다 막 지켜보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 그 뭐죠? 선녀 소리꾼 분은 거의 막 혼내다시피 관객들을 무대 안으로 불러들였었어요. 약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존경하시라고요?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되게 화나듯이 했지만 그걸 소리로 맞아. 멋있게 호소력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저는 네. 그분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안은미 안무가님의 존재감을 이 개막 공연 오프닝 공연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될 거라는 측면에서 나름 기대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해서 어떤 모습을 퍼포밍을 보여주실까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이렇게 기획자나 뭐 전반적으로 뭔가 공연을 통제하고 이렇게 좀 아우르는 포지션으로서의 느낌 같은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 1층 관객들 가운데 있는 지인들과 인사하는 장면들 그런 게 저는 2층에서 그걸 내려다보면서 그게 굉장히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도 네. 막 왔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퍼포머들이 전반적으로 공간을 장악하는 존재감이 충분히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공간에 눌리거나 소외되는 느낌이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공간적인 구조, 무대가 나타나고 모범적인 수행이다. 그 김정현 평론가의 글 거기서 또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퍼포먼스 혹은 무용 그런 공연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스펙터클의 필요성. 전신 한 번 열리면 그대로 몇 달 동안 지속되는데 그 사이 일정을 새로운 것으로 계속 채워야 하는 미술관의 기획 입장에서 퍼포먼스가 필요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적어도 오프닝은 그런 것과 좀 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개막식 날 개막 공연과 함께 전시를 본 거랑 이후에 공연 없이 전시 본 거랑 확실히 좀 너무 많이 다른 경험이었고 그랬어요 전. 네. 그렇죠. 이때는 진짜 클럽 분위기가 엄청났어요. 립싱크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드래킹들이 저렇게 여성 가수의 노래에 맞춰 립싱크를 하는 무용수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시는 거는 솔로 지금 되게 달라서 안은미 컴퍼니 무용수분들이 나오는 작품이 한 장면 나오는 같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안은미 안무가님의 솔로 작품은 힘 있는 아우라가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되게 무거운 느낌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딱 하나 봤지만.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무게가 없이 풀어져 있는 되게 자연스럽고 쉽게 이 장을 녹인다라는 느낌으로 접하는 퍼포먼스라고 저는 느꼈어요. 2000 알을 낳는 것 같이 하면서 밀가루를 토해내는 배로. 그러니까 몇 년도죠 그때가? 2008년일걸요? 2008년. 네, 복매대전은. 다들 막 분위기가 어땠어요? 즐기는 분위기였나요? 다들? 사람들이요? 네. 다들 뭐 신기해하고 네. 막 이렇게 현혹된 느낌. 뭔가요? 홀리듯이 클러빙 맞아요. 진짜 막 클럽처럼 막 이렇게 아, 왜냐면 춤추고 막 이러진 네, 않았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춤이 현란하고 잘 추시는 분들이 장난이 저거 보면 저기 계시네요. 네. 그 눈을 뗄 수가 없죠. 맞아요. 네, 계속 보게 하는. 저런 정말 스펙타클한 몸을 미술관에서 와. 보는 게 저는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완성된 춤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국립현대미술관 멀티플렉스홀 그런 데 아니고 정말 미술관 전시장인 데선 그러진 않잖아요. 워낙 앞에서 방방 뛰고 막 난리가 나니까 약간 심적인 동요 정도 막 어떤 그런 걸 불러 일으키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바로 앞까지 와요. 그다음에 본전시 리뷰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뭐 그래서 저는 제가 전시를 어떻게 봤었는지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가볍게 그려봤어요. 약간 그 기억을 이렇게 빼내는 느낌으로다가 네. 처음에 전시장에 들어가면은 입구에 포토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포토존이 있더라도 이게 미술관 밖에 있거나 한 게 아니라 미술관 안에 바로 본전시 바로 앞에 있는 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들어간 입구를 뭐 막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를 지나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구조가 그래서 이게 포스터이기도 하고요. 요 구멍에 이제 머리를 넣고 사진을 막 부지런히 사람들이 막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동선이 정해져 있는 구조였어요. 플로우 플랜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 안내해 주시는 분도 되도록이면 그 동선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 전시 공간에서 굉장히 드문 경험이었던. 네. 들어가면은 머리 한 이마쯤에 걸리게끔 천장부터 쭉 여태까지 입었던 안무가님께서 입으셨던 이렇게 옷들이 주르르르르 있고 근데 이게 약간 이 공간이 어두컴컴해서 귀신 같은 느낌? 으스스한 느낌을 연출됐습니다. 의상실 괴담 같은 게 네, 이게 한 떠오르죠?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 공중에 떠 있으니까 맞아. 그런 걸 연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옷 더미들을 지나치면 이런 동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떤 한복을 곱게 입은 동상이 굉장히 큽니다. 한 제가 요 정도 뒤에 반사가 될 수 있도록 거울이 있고 약간 쟁반 크기의 또 거울이 이렇게 손에 쥐어져 있더라고요. 네. 저것도 그 공연 퍼포밍 의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도면 설명을 안 읽으셨나요? 아니 약간 솔직하게 그렇잖아. 설득했는데 저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전시를 보고 안 읽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장에 와서 녹음 현장에 와서 이 글이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아니요 글이 있는 건 알았는데 추궁하는 거예요 글이 지금. 있는 건 알았는데 내가 안 이걸 읽을 수도 다시- 있지.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네. 저 쟁반 같은 건 뭘까 이거 뭐 하면 덧붙이자면 저게 네. 그 리움에서 있었던 올라프 엘리아슨 개인전 연계 퍼포먼스 하셨을 때 입으셨던 의상이라고 해요. 이 방을 지나치면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여태까지 하셨던 연대표가 자르락 영문 한 영으로 이렇게 있었고요. 요 옆에는 수화처럼 보이는 움직임 이것들을 설명하는 듯한 모션의 수화 같은 영상이 계속 틀어져 있었어요. 소리는 없었고요. 그래서 뭔가 비언어적인 언어로 이것들을 설명을 하고 이거 되게 묘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작업이죠. 네, 작업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작업이란 걸 알면 좀 더 이해가 가는데 작업이라는 걸 생각 안 했을 때는 글씨가 있는 거를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로 설명하는 거는 사실 좀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약간 물음표를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좀 미묘했어요. 제가 그러게. 보기에는. 무용한 무용 이런 건가? 여기 보면은 소리나 글이 아닌 손의 움직임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며 반복되는 손짓이 일종의 안무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네. 설명에 적혀 있는데 비장애인이 보기에도 그런 장애인에 대한 그 배려의 차원에서 있는 추가적인 장치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디스플레이였는데 장애인 분이 봤을 때는 되게 확 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수화 언어가 여기 있는 것과 다르기
다를 수는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은 이유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씨가 말한 것처럼 같은 거를 하는 거라면은 네. 그리고 맞은편에 아는미 안무가님의 어떤 생애를 보여주는 그거를 페인팅으로 라오미 작가님이 그리셨고요. 밑에는 아는미 안무가님 직접 쓰신 것 같은 글들이 짤막짤막한 글들이 위아래 대응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 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글이 쉽고 재밌게 딱 요 부분에 포인트가 명확했고 이 도입이 명확했기 때문에 뒤에 내가 볼 것들도 이런 포인트에 맞춰서 구성되어졌겠구나라는 상상을 하면서 글의 그 길이도 굉장히 짧습니다. 텍스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읽어내려갈 수 있을 법한, 그리고 저학년 초등학생들도 쉽게 읽어내려갈 수 있을 법한 친숙한 문장들로 되어 있었던 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아는미 안무가님이 본인의 어떤 회고전이지만 너무 무게 있지 않길 원하는 어떤 제스처로서 네, 저는 봤습니다. 네, 그 공 안에 본인의 전신이 프린트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섹션으로, 그러니까 본전시관으로 들어가면 더욱더 많이 이 풍선이 있고 각각의 영상 설치물들에 가까이 진입하기 위해서 이 공들을 치우면서 뻥뻥 차지 않고는 갈 수 없을 정도로 공을 이렇게 아주 많이 놨어요. 이게 회고전에 자기 전신을 프린트해서 관객들이 뻥뻥뻥뻥 차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게끔 만든 이 전체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이거는 사진인데 실제로는 이 설치물들이 위아래로 수직 운동을 해요. 뿅뿅뿅. 아주 빠르지는 않고요. 어쨌든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빙 라이트, 무빙 라이트도 색색이 계속 바뀌고 막 춤추죠. 네. 가족 단위로 온 관람객들이 여기 애들을 이렇게 넣어두까 어디다 넣어둬요? 이 전시장에다 여기다 볼풀 용도로 맞아요. 여기를 좀 쓰는 분들이 좀 봤어요. 그래서 주의사항 안에 그게 딱 있더라고요. 이 풍선을 너무 세게 던지지 마세요. 내가 왔을 땐 클럽이었는데 제가 두 번째 갔을 때도 거의 놀이방 분위기였어요. 제가 이때 갔을 때는 리허설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요런 팻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대 위에 연습 중이라고 되어 있었고 수업 중이라는 팻말은 뒤편에 보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이 무대에서 시간별로 섹션이 달리 움직이는데 그거를 그 표지판으로 표시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 공간에는 조금 근과거의 아누미 컴퍼니의 작업들이 영상이 상영되고 있어서요. 영상 아니면 이미지들이 굉장히 큰 스크린 2개로요. 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의 움직임이 슬로우 모션 되기도 하고 아누미 컴퍼니의 최근에 근과거 몇 년 동안 했던 것들이 아카이빙 돼서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요 앞에 널찍하게 뽑은 이 공간이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거의 많이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옆에서 리허설을 하든 뭘 하든 여기서 막 신경 안 쓰고 있거나 아니면은 때로는 보거나 그럴 수 있게끔 좀 자유롭게 터놓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섹션으로 가면은 아카이빙 룸이 있었고요. 이 아카이빙 룸의 중앙에 큰 소파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큰 빈백 소파가 있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눕거나 아이들은 막 뛰어놀거나 할 수 있게끔 휴식의 공간처럼 있었고요. 그 공간의 가장자리에는 여태까지 했던
공연들의 의상과 음악이 함께 아카이빙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관객들은 그 의상과 음악을 같이 헤드셋을 꽂고 이 의상 스케치를 보면서 그 공연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좀 공감각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끔 해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제가 두 번째 갔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근데 오프닝에는 이렇지 않고 맞아요. 이 책자들이 그 쿠션에 누워 있으면 그 쿠션 밑에 이 끈들이 길게 달려 있어서 누워서 보고 뭐 앉아서 보고 할 수 있게끔 원래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했고 그게 이 기획 의도에 맞다고도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죠. 앞뒤에 테이블에 이런 책자들이 가지런히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같은 책자를 보는데도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일단 다리가 이게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한 권당 두께도 좀 있고 이게 또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니까 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리가 아프고 많이 보기 조금 힘들었다. 오프닝 때랑에 비해서. 그렇지만 조금 더 이거는 잘 봐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어떤 뉘앙스로서는 좀 더 분명하게 뭐 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입구에 이런 작은 책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원판이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이렇게 접이식 이동식 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아무 공간에 놓고 편하게 앉아서 관람할 수 있게끔. 근데 저 아까 그 빈백도 보니까 작품이더라고요. 맞아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게 맞아요. 작품이에요. 맞아요. 조명도 작품이고 소리도 작품, 개별적인 사운드 작업이고 그래서 정말 다 하나하나 캡션이 있고 그 설명도 되게 구체적으로 자세해요. 뭔가 맞아요. 레퍼런스들이 다 있고. 근데 왜 무대에 공연을 하면 무대에 뭐 바닥재도 있고 벽재도 있고 라이트도 있고 소품도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에 다 캡션이 있는 느낌? 그냥 공연할 때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에 제목을 두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거에 제목을 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굳이 하나하나 이렇게 제목을 달 게 아니라 그냥 뭐 전시 서문이나 아니면 별도로 뭐 여기에 쓰인 물건들이나 사실 뭐 벽에 있었던 동그란 스티로폼 그 오브제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예전 공연에서 레퍼런스를 가지고 온 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하는 문장 하나 정도, 그러니까 한 문단 정도로 해서 퉁쳐도 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어요. 근데 방식이랑 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다 상세하게 도면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서문에 그렇게 힌트를 주고 그걸 보고 볼 사람은 보고 안 볼 사람은 안 보고 이랬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제가 드로잉을 좀 해봤는데 네. 이 공간을 제가 이 큰 도면을 항상 제 나름 그려보고 이게 어떻게 구획되었나 그냥 제 나름대로 구분 짓는 거를 좋아해서 한번 그렸는데 너무 안 그려진 왜요? 모르겠는 거예요. 이 본 섹션은 알겠는데 단순하니까 여기가 자꾸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게 기억에 의존해서 그린 거예요? 네, 다시 이렇게 그렸는데 아마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도 큰 구조는 맞아요. 처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가서 그 옷들이랑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태츄? 이걸 뭐라 할까요? 여기는 의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냥. 네, 의상방 지나서 그 생애방 지나서 제가 봤을 때 2040 때의 어떤 초창기 작업들 지나서 이렇게 무대와 그 공간 아카이빙 룸 그리고 저는 그 입구에 녹색 차가 안은미 안무가님의 차라고 들었는데 네. 그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그게 항상 있나요? 네, 저 항상 갔을 때도 있었어요. 네, 그 관객분들이 많이 거기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전 다시 그려봤어요. 이렇게. 귀엽네요. 그래서 차다. 이렇게 안으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어둡다. 약간 신화 같은 느낌? 이어서 조금 밝은데 역시 이어져서 신화 같은 느낌.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다시 어두워지고 막 무빙 라이트 때문에 더 막 정신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좀 더 발로 뻥뻥뻥뻥 차면서 관람을 하고 뭐 안에 영상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리허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즘에 주르륵 모여서 이거를 보고 양쪽으로 빠져서 이거를 보면서 막 뻥뻥뻥뻥 차면서 보고 일로 와서 좀 편안하게 누워서 아카이빙물을 보는 하나 둘 셋 넷 5개 구조로 나눠봤어요. 이거를 다시 그 5개의 구조를 이렇게 1, 2, 3, 4, 5로 나눴었는데 저는 이 3, 4번이 사실 제일 궁금해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은데 3번이 이제 그 무대에서 지금 현재 공연을 위한 작업을 만드는 과정, 리허설 이것이 어떻게 무대화되고 이것이 미술관 안에 전면에 있기 때문에 미술관 안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옮겨지고 의미가 발생하게 될 건지 너무너무 상상도 안 가고 궁금했던 지점이었고 3번이 있게까지 한 근과거의 작업들인데 그냥 들어서 뭐 피난, 뭐 조상님께 바친 댄스, 사심 없는 등등등등이 어떻게 풀어질지 전 이게 좀 많이 설명까지는 아니어도 그 맥락을 좀 하나하나씩 짚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야지 지금 내 눈앞에 스펙타클하게 보이는 이 맥락을 유추하고 의미화시키기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뭐 1번, 2번, 뭐 5번은 아카이빙 룸이라고 쳐도 계속 감각을 환기시키면서 들어왔잖아요. 뭐 발로 뻥뻥 차기도 하고 그림들도 페인팅도 막 드라마틱하게 있고 감각들은 다 이제 이 눈까지 샥샥샥 열렸는데 이것이 어떤 맥락으로 왜 나를 이렇게 즐겁게 아는미 안무가님이 이런 기획을 했는지 요쯤에서 찾을 거란 기대감으로 1, 2, 3을 전 나중에 보니까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거의 이 4번 공간에서 나오는 작품들에 대한 각각의 짤막한 설명들이 이 플로어 플랜 안에 있기는 했는데 저는 전시 안에서 보기를 원했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생각하는 방식 자체, 생각을 풀어내는 방식 자체를 좀 뿜뿜 좀 뭐랄까요, 좀 몸으로 좀 필터 없이 생각을 전개시키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종이를 이렇게 다시 왔고요. 좀 그냥 막 그려봤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이 1, 2번 방에서는 막 자극들을 받으면서 나도 뭐 기꺼이 발로 뻥뻥뻥뻥 차면서 왔는데 이것이 지금 3번 이 하늘색이 3번이라고 저는 한 거거든요. 내가 보이는 이 스펙터클이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내 눈앞에 이렇게 왔는지 요거를 조금 더 보면은 이게 이 발끝에 손끝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몸 신체 안에 주르륵 연결이 되면서 머리까지 이어지면서 감상이 조금 더 완결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의미로 그 아카이빙 룸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음악 듣고 그 의상 프린트, 의상 스케치 그 세 개가 되게 파편적인 것들을 동시에 감상을 하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무대가 상상이 왠지 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카이빙 룸을 보면서 어떤 게 더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됐어요? 왜 어떤 지점에서요?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된다기보다 내가 이렇게 내 눈앞에 있는 파편적인 것들, 스펙터클한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궁금했는데 그 방에서는 그게 연결이 되었다. 공연을 위해서 했던 파편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같이 이거를 동시에 봄으로써 현장화할 수 있었다. 스펙타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완성된 형태로 눈앞에 있을 때는 그 과정, 형성 과정이나 그런 거, 이면의 그런 걸 알 수 없는데 아카이빙은 파편적으로 그 과정에 대한 정보들을 주고 그걸 종합해서 그런 스펙타클적으로 상상해내는 거는 뭔가 거기는 80% 분류가 딱 되어 있잖아요. 한 음. 공연에 쓰인 의상 스케치와 거기에 쓰인 음악 이렇게 딱딱 정리가 되어 있고 뭐 도록도 한 작업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좀 더 한 개별 작품 이해하기가 조금 더 그러니까 와닿았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거에 전 더 가까운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수씨가 말한 거에 더 가까운 거. 그 전시를 볼 때는 저 무대에 아무런 리허설이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볼 때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 의상부터 해서 안은미 안무가님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지금까지의 경력 이런 게 설화처럼 약간 그림도 그렇고 되게 신비롭게 어떻게 보면 쫙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본 전시장에 들어가면은 뭔가 이분이 실제로 했던 작품이나 아니면 뭔가 어쨌든 몸짓춤을 볼 수 있겠지, 영상을 볼 수 있겠지라고 해서 들어가면은 막상 들어갔을 때는 좀 그런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게 그 여기 보면 자바라 원통 안에 이렇게 모니터가 2개가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저는 키가 작아서 그런지 보기 힘들더라고요. 보기 힘들고 그리고 짧게 영상이 그 세그먼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어떤 한 작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분위기,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를 그렇죠. 이미지적으로 지나가죠. 전달하는 느낌을 좀 받아서 그리고 그 텅 빈 무대를 지나서 저 끝 반대편까지 약간 그 공을 차면서 갔죠. 그 지점은 근데 조금 저도 이 씨가 말한 대로 이해가 됐어요. 약간 이런 공을 차면서 약간 관객이 몸을 이렇게 쓰면서 가게 하는 그런 장치 같은 느낌? 그러면서 반대편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2채널 비디오가 엄청 크게 벽면에 설치가 되어 있었죠. 근데 네. 그것도 뭔가 한 공연의 영상을 정보를 전달한다는 느낌보다는 그것도 뭔가 그 무대 영상 좀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안 보이는 그러니까 신체는 까맣게 블랙아웃되고 옷만 살아서 이렇게 춤을 추는 듯한 그런 그 영상은 조금 재밌더라고요. 옷이 약간 옷만 보이는데 되게 춤추는 동작이 저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져서 좀 재밌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보여지니까 뭔가 이게 무엇에 대한 안무인지도 아무런 정보가 없고 어떤 정보 없이 춤에 집중하기에는 되게 이렇게 짧게 파편적으로 끊어지니까 약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조금 감이 안 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카이빙 룸에 들어가니까 그 정보가 이제 쫙 다 펼쳐져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런 의도로 기획을 했구나, 이런 의도로 춤을 안무를 짜셨구나, 약간 이런 게 더 잘 와닿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에 대한 영상을 좀 풀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전 풀까지는 아니어도 개별 작업을 개별적으로 좀 대하고 싶다. 그런데 그 아카이빙 룸에서는 그게 개별적으로 다뤄지니까 그런 게 좀 충족이 됐던 게 아니었나. 이게 저는 이런 모습이 연상되는 걸 느낄 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안은미 안무가님의 회고인데 이 분 한 사람이 하기까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협업해서 이 총체적인 것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만들어 왔었는지가 다 보여져서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보여지니까 좀 더 아카이빙 룸에서요? 네네네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다뤄졌잖아요. 특히 의상 하신 분이나 장영그 그 의상실이 다 이분들이랑 같이 다 여태 일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음. 그 쿠션도 마지막에 그것도 그 윤관 의상실에서 이제 남은 천으로 만든. 맞아. 그렇게 그 구조를 같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저 아까 그 연표 있잖아요. 연표에 우선 압도당하고 어떻게 1년에 초연을 저렇게 많이 하나. 압도하라고 맞아요. 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압도하라고. 그래서 사실 그 다음 그림이 굉장히 한 예술가를 굉장히 신화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저 그림을 맞아요. 저렇게 벽화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저 연표가 보장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네, 저럴만 하지. 이런 그림 그릴만 하구나. 약간 이런 느낌. 특히나 저는 사실 저 글을 읽은 게 워크숍 참여하고 난 뒤여서 안은미 안무가라는 어떤 사람의 냄새를 더 맡는다는 느낌으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전시 공간을 나눠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씨가 말한 개별 작품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뭔가 아카이빙적인 기능을 충실하게 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와 이런 공간 연출은 의도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공간 전체를 관객이 그 공간 전체의 느낌 속에서 경험하는 것 자체를 좀 뻥뻥 차는 그런 신체적인 움직임도 그렇고 클럽 같은 조명도 그렇고 그리고 가운데 굉장히 존재감이 큰 그 무대는 전시장의 상당 부분을 관객 참여 및 그런 온고잉 프로젝트 공간으로 이미 기획을 하고 어떤 시각적인 공간적인 분위기에서 파편적인 걸 보여주는 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이렇게 생각해도 좀 남는 의문점은 아까 일정표를 봤지만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빼고는 거의 모든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 있긴 한데 네. 사실 그 스케줄이 하루에 1시간 정도예요. 네. 오전 11시에서 12시 정도라서 실제로 가면 비어있는 걸 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네. 무용수 분들이 거기서 약간 휴식을 취하고 맞아요. 계셨어요. 스트레칭을 하거나 막 스마트폰을 하거나 네. 그런 걸 하셨는데 그걸 일부러 인스트럭션을 주셔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건지 그분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기 위한 잡동사니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의자가 들어와 있었고 그 위에 물건이 쌓여 있다거나 혹시 전체적으로 전달하는 느낌이 약간 어떤 공연 무대의 백스테이지 같은 그런 느낌을 엄청 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네. 만약에 연출이 된 거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공간이고 약간 비어있는 느낌으로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프닝 보고 바로 진입했을 때 그 떠들썩한 그 클럽 같은 분위기나 백스테이지처럼 비어있고 좀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그 공간, 그 동일한 공간 사이의 그 차이가 약간 후자의 경험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것만 본다면. 온고잉 프로젝트로 공간을 채워서 포스트 뮤지엄적인 그런 의의를 도모한다면 좀 더 그 무대가 더 차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루에 1시간보다는 더 차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저는 오히려 비어 있는 거를 예상하고 기대하고 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자체 그게 더 온고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완결된 거를 보여주는 건 이미 완결된 거는 끝났다고 과정이 끝났다고 전 보는 거. 그 관계자분이 인스타로 저 무대에서 어린이들이 뛰놀고 있는 걸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용도 외에 누군가가 이렇게 물론 아이들이어서 지시를 안 따르고 들어간 걸 수도 있겠지만 저런 우발적인 어떤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직접 목도하지 않아도 뭔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비어있는 장면이 그런 걸 다 함축하고 있는 장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안은미 안무가님께서 그 의자에 그 전면에 이렇게 앉아서
보고 계시는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무용수 분들이 검사까지는 아니어도 좀 보여주는 그런 구조여서 저는 상당히 제가 기대했던 거랑 되게 다르다? 전문적인 무용수들이니까 그것을 의식해서 프로페셔널하게 보여지는데 능숙하고 익숙한 몸이어서 리허설이라기보다 저는 정말 또 다른 무대를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씨가 상상하는 리허설 같은 모습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무용수분들이 쉬거나 그러니까 다른 파트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파트가 아닌 분들은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서 있거나 이렇게 보거나 하기도 해요. 네. 그렇게 하고 그 가운데 이제 그 파트를 맡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리허설이니까 그렇게 물론 해야 되지만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고 하다가 틀리고 이런 모습이 있었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네, 뭔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꽉 짜여진 리허설을 보는 걸 기대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안무가님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전두지휘하는 그 포지 그 구조 자체가 물론 이렇게 딱딱하진 않으셨어요. 이렇게 이런 의자 세팅과 이 구조 자체가 검사받는 느낌이어서 좀 그 주변은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네네. 그런 것과 약간 결이 다르지 않나? 이런. 근데 물론 제가 봤던 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한 순간이었지만 어쨌든. 근데 그랬어요. 그렇게만 들으면 나는 진짜 리허설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사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은 그렇네요. 네. 내가 이걸 잘 짜여진 공연 정말 공연이 아니라 정말 그 인상을 준 거잖아요. 검사받고 있는 느낌. 그거 자체야말로 진짜 리허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씨가 말한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의도된 부분인가? 이런 백스테이지 같은 연출이. 근데 저는 의도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게 요 천 같은 거가 탈의실? 맞아요. 를 연상케 하잖아요. 탈의실이에요. 네, 탈의실처럼 보였었어요. 제목도 탈의실이에요. 맞아. 그래서 이거 그렇구나라고 저는 봤었어요. 그리고 얘기 듣다 보니까 확실히 변화하는 공간이네요. 어디 언제 가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건 확실한 것 같네요. 아마 이 공간에 대해서 더 얘기하려면 워크샵, 개인 맞아요. 레슨, 단체 레슨 얘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네. 아누미아라는 부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몸춤, 입춤, 눈춤이 있죠. 몸춤은 직접 참여자들이 단체 레슨, 개인 레슨에 참여를 하는 거고 입춤은 그건가요? 강연인가요? 네. 네, 강연들이 여러 개 시리즈들이 있고 그것도 다양한 강연자와 협업자들 통해서 강연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춤은 또 다른 공연자들 그리고 리허설을 보는 거 뭐 또 이문 소리꾼의 공연을 보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 으씨와 스씨가 단체 레슨에 참여했고 저는 그 개인 레슨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리뷰를 해보는데요. 7월 2일에 단체 레슨을 신청을 해서 갔어요.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JTBC에서 촬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게 되고 그 의식하지 않으려고 의식했어요. 엄청. 네. 그래서 아니 무대에 갔더니 도착했는데 열심히 갔는데 한 되게 바삐 갔거든요. 한 5분 늦었나? 근데 그때까지 시작은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갔더니 거기 계신 큐레이터 분이셨던 것 같은데 괜찮냐? JTBC가 오늘 촬영하는 괜찮으시겠냐? 해서 일단은 그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괜찮다고 하죠. 근데 마음이 순간 좀 경직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무대 사방에 막 카메라가 막 한 5대 정도 있었던 것 같아. 카메라 시선이 너무 많았던 워크숍이었어요. 그래서 공중파 카메라 정도의 존재감으로 계속 이렇게 돌면서 찍으시고 나중엔 단체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저는 방송 카메라에 노출돼서 되게 흑역사를 찍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그 순환 창작소, 그 소매틱 움직임 워크숍들을 하는 것들을 가면 사람들의
몸에 자기 스스로의 몸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각적인 시선을 일부러 차단해서 하거나 혹은 의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양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인데 몸털기와 몸 비우기? 네. 이런 것들이 뭔가 되게 관객으로 하여금 이 참여자로 하여금 좀 자기의 몸을 좀 해방시키는 그런 워크숍이라고 저는 기대를 해서 이것도 어떤 소마틱적인 어떤 내용이겠구나 기대를 하고 가는데 그거와 굉장히 상반된 환경이어서 좀 의외였죠. 근데 뭐 그래도 모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신청하는데 사이트에 이렇게 촬영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있었고 또 이미 관객들이 다 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막 이게 뭐야 이러진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관객들 지나가면서 이 워크숍 현장을 보는 관객들의 시선은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았어요. 어쨌든 이게 시작을 하면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관객들 사람들이 이제 모였어. 안은미 안무가님과 단원 한 분 보조 인력으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9명 참여자가 있었는데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시작할까 하는데 약간 주위가 되게 산만하잖아요. 막 관객도 있고 막 스태프들은 또 막 여기 공이 막 이렇게 이쪽으로 막 몰리나 봐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공이 다 여기로 쏠리나 봐. 그래서 그 스태프분들이 막 이걸 막 옮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안무가님께서 막 이렇게 딱 보시더니 그 나중에 우리가 할게 이러면 오빠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즉흥적으로 우리한테 이거 같이 하자고 우리가 같이 하자고 해서 다 여기 참여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왜 연탄 나르듯이 이렇게 줄줄이 보낸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러다 중간중간에 막 급하게 하니까 공이 무대 안으로 들어오기도 해. 근데 저는 주로 그 무대 안에 들어온 거를 주워서 다시 던져버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은근히. 근데 이 무대라는 걸 되게 더 의식하게 만들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 공 자체가 사실 그 전시 설명문에 보면 평상시에 관객들이 전시장을 걷는 몸이 아닌 다른 몸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의도가 밝혀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서 또 다른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공정리가 되고 무대로 올라오면 네, 사람들이 이렇게 원형으로 모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팔을 잡게, 그러니까 손이 아니라 더 잘 힘을 받추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잡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게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일종의 단체 스쿼트처럼 무게 중심을 좀 뒤로 빼면서 약간 무릎을 굽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러고 버티는 거야. 그래서 버티고 나면은 막 이때는 막 이렇게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 또 그리고 이 무대 개방된 무대가 주는 긴장감 때문에 그걸 잘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딱 직립을 하고 나니까 허벅지가 엄청 땡겨. 막 그렇게 그 스쿼트 한 것처럼 땡겨 들어가고 있는 네, 허벅지가 땡겨. 그래가지고 그 정도 고통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좀 신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미 안무님께서 아파야 운동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파요 운동. 네, 일단은 근데 분위기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그 안은미 안무가님의 목소리 또 제스처 그리고 그 말투라고 해야 되나? 그 분이 갖고 있는 그 퍼스널리티가 굉장히 유쾌하고 힘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와 막 이렇게 휘황찬란한 그 무빙 라이트가 계속 비추고 있는 무대. 근데 제가 좀 라인 드로잉 이렇게 무채색으로 하긴 했는데 그런 거를 좀 같이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몸풀기, 그러니까 좀 몸의 기능들을 알아보는 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처음에는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발에서 스텝을 좀 진행했어요. 뭐 원 스텝 그냥 이렇게 걷듯이, 그다음에 투 스텝 갔다가 총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네, 투 스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무릎을 써서 바운스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골반을 좌우로 돌려서 이렇게 치켜 올리는 리듬을 타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하고, 각 관절들을 깨워주는 거죠. 네, 맞아요. 각 관절들을 다시 깨워주고 또 이렇게 어깨도 들썩들썩하게 하고 머리도 이렇게 돌리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시면서, 근데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이 워크숍 하면서 단체 레슨을 하면서 계속 이 몸의 움직임과
그 인생살이에 대한 연결 지점들 계속 말씀하세요. 이렇게 마치 은유적으로 이렇게 뭔가 더 자연스러운 몸과 자연스러운 삶 뭐 이런 네 그런 것들 계속 강조하시면서 진행을 하셨어요. 저는 은근히 이 카메라가 의식이 되더라고요. 네, 카메라. 그래서 주로 이렇게 둥글게 서있으니까 저쪽에 이렇게 카메라가 보이면 일부러 약간 좀 이 사람의 카메라 겹치게 제가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을 풀었으니까 이제 각 관절들을 좀 풀고 그리고 좀 더 마음가짐을 놓아버리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이제 음악을 아마 틀어주셨던 것 같기도 한데 그걸로 막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막 춤을 추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여전히 카메라는 의식됐지만 이거는 카메라를 의식하면 내가 지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는 의식하지 않는 게 이 레슨에 충실하게 임하는 거기 때문에 놓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네 그냥 막 미친 듯이 쳤어요. 네 그리고 생각도 이게 뭐 발표의 자리가 아니라 경험의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임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이걸 하면서 든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인식하는 저의 몸이거든요. 잘하고 있어. 저는 항상 좀 긴장. 저의 말초에 좀 힘을 좀 줘요. 네, 긴장하고 있나 봐. 약간 평소에 주먹을 좀 항상 이렇게 쥐고 있고 그것도 막 이렇게도 아니고 엄지를 넣어 막 이렇게 쥐고 있고 발끝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말초의 긴장 상태가 좀 있어. 그러게. 그리고 약간 승모근이 너무 책상에 오래 있고 막 이렇게 컴퓨터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좀 상체가 하체에 비해 근육량이 적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빈약하고 그래서 이제 긴장할 때는 제 팔꿈치가 좀 상체에 이렇게 고정되는 게 있어. 좀 뭔가 어색하게 그거에 비해서 막 하체는 좀 튼실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이런 몸을 이제 이 장에서 쓰는데 이렇게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뭐냐면은 이거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거는 일종의 공연자의 몸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신체가 자기의 몸을 감각하면서 움직이는데 근데 그게 정말 약간 비이성적으로 동물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이성적인 자기 제3의 시야가 있어서 이 현장 자기 몸의 상태와 이 관중과 이 전체 퍼포밍의 상황을 이성적으로 의식하면서 자기 몸을 또 의식하면서 행해지는 어떤 움직임 그리고 또 그 사이에 그걸 보고 있는 관중들이 있고 이게 공연자의 몸이라면 이 워크숍에서의 몸은 이런 눈 없고 뭐 관객들은 당연히 없고 물론 카메라가 있었지만 네 약간 이 내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나의 척추, 나의 골반, 나의 어깨, 나의 어색한 팔꿈치 뭐 이런 거를 의식하면서 수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임했었는데 근데 또 이 워크숍 중에 안은미 안무가님께서 아까 투스텝 할 때였나? 그때 몇몇 사람들이 투스텝 하면서 약간 좀 깡총 뛰어오르듯이 뛰어올랐어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이동하듯이 그 지점을 얘기하면서 움직임, 춤은 이성적인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눈을 일깨워 주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 싶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몸을 풀고서 한 게 뭐냐 북한 춤 배우는 거였어요. 북한 춤은 되게 막 재밌었어. 되게 경쾌하고 재미있는데 생각보다 처음에 먼저 그 아누미 컴퍼니 무용수 분께서 데모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너무 빠른 거야. 그래서 겁을 먹었죠. 근데 한 동작씩 하고서 이제 짝이랑 같이 추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짝이랑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진짜로 음악을 틀어주고 막 이렇게 짝을 바꿔가면서 한 템포 이렇게 뭐 이게 한 톤이면 막 한 톤 이렇게 하는데 즉흥적으로 눈치 게임처럼 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정신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되게 짝 찾는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내 춤은 엉망인 건 되게 당연한데 새로운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할 틈도 없으니까 눈빛으로 짝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 되게 짧은 순간의 관계 맺음이라고 했나? 그런 게 재밌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와중에 어떤 분은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여기 어깨를 좀 쳤어. 이렇게 불렀어. 터치를 해서 짝이 됐고, 근데 이분은 약간 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 특정 참여자의 몸을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뭐랄까 다들 이렇게 9명 중에 9명들 다 이렇게 옷을 입고 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유독 무용수처럼 옷을 입으신 거예요. 얇게 몸이 노출되게요. 네, 그러니까 정말 또 다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내 몸을 의식한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되게 의식하게 된다고 해야 하나? 네, 그런 작용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이 순간이 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순간이. 그리고 그리고 나서 단체 사진 단체 사진 찍고 끝났어요. 이때는 끝날 때 1시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짧아서 기뻤어요. 생각보다 짧아가지고 좋았어요. 저 무릎 꿇은 사람, 무릎 세운 사람이 의신가요? 아니요. 사실 이거는 실제 사진을 보고 그린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명수만 맞춰서 했고요. 근데 이거는 이것도 이문 팬카페 분 팬이신 분의 이문 컴퍼니 팬카페 카페에 올라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남편분이 찍어주셨는데 어쨌든 네, 이 정도고 스시 단체 레슨 얘기한 다음에 개인 레슨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네, 뭐 근데 사실 저는 네.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이 없어서 그래 네. 내용은 같아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내용이 네.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네. 일단은 네, 뭐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일요일에 11시에 단체 레슨을 받으러 갔었는데 그때 제가 살짝 늦게 도착을 했는데 이미 약간 동그랗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 무대 위에 앉아서 안은미 안무가님이 막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얘기를 하셨는데 뭐 사실 저는 계속 그 음악이 BGM이 재생이 되고 있어서 잘 못 들었거든요. 소리를. 근데 어떤 얘기냐면 대충 자기의 약간 인생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고 자기의 뭐 약간 춤관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근데 뭐 네, 좀 인상 깊었던 게 뭐 춤을 추면은 뭐 신이 들어온다. 근데 뭐 그 신이 뭐 약간 중의적으로 쓰신 것 같은데 뭐 진짜 종교적인 의미의 신이라는 식으로 얘기도 하시면서 약간 신바람 신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뭐 그래서 신이 어쨌든 나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뭐 그리고 막 그러시다가 또 막 이거 다 뻥이라고 믿지 말라고 뭐 춤추는 사람들 다 뻥친다고 맨날 막 그러시다가 또 막 진지하게 얘기하시다가 막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전반적으로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시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느꼈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이제 춤을 춘다는 거에 대해 특히 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거를 좀 덜 수 있는 노하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특정 일을 지정을 해서 뭐 월요일마다 뭐 나는 뭐 약간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뭐 막 약간 지하철에서 막 포즈를 취하고 있어라. 그럼 그게 춤이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뭐 막 뭐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뭐 할 것이다. 뭐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약간 춤이 좀 말씀하신 대로 일상에 녹아 있다는 그런 얘기 그런 뉘앙스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이 워크숍을 듣고 나서는 안은미 안무가님이 최근에 하는 그런 작업들이 더 약간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최근에 그런
이제 소수자들이나 아니면 약간 그 조상님께 바친 댄스에서는 시골 할머니들의 그런 약간 노동에 섞인 몸짓들, 일상적인 몸짓들을 춤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그런 인류학적인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게 되게 약간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갔을 때는 거의 풀로 인원이 차 있었던 것 같은데 한 20명 정도? 근데 이제 좀 재밌었던 게 저는 당연히 다 젊은 사람이겠거니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되게 생각보다 다양하게 20대, 30대, 40대 많게는 50대처럼 보이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뭐 남자분이 2분 계셨고 그리고 되게 저는 막연하게 좀 약간 이쪽 전공, 춤, 무용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았을까 하고 약간 불안에 떨면서 왜냐면 저는 몸치이기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갔는데 굉장히 일반인, 비전공자스러운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고 딱 봐도 나중에 레슨 진행하면서 저처럼 약간 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를 확 느꼈어요. 되게 다들 어색해하시고 막 이렇게 뻣뻣하고 약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였는데 진행은 그 다음에 으씨가 말하신 대로 비슷하게 뭐 몸 풀고 그다음에 저희는 좀 점프하는 동작들 약간 네 발이 아니라 두 손과 두 다리를 써서 막 무대를 기어다니고 막 개구리 점프하고 막 약간 동물 흉내 내고 막 이런 동작들을 좀 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초반에 소개할 때 연극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는데 그분들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약간 혼자서 막 이렇게 추측을 했죠. 네. 그래서 막 춤추고 뭐 이러다가 안무 레슨을 저희도 했는데 저희는 다른 음악에 맞춰서 했어요. 네. 그 이희문 음악가의 28 청춘가라는 노래에 맞춰서 안무를 했는데 굉장히 빠른 비트의 음악이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뽕짝인데 좀 세련된 뽕짝 같은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의 노래에 맞춰서 한 16마디 정도 안무를 배웠습니다. 네. 네. 재밌었겠네요. 네, 재밌었겠다. 엄청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고 안 하고 전시를 관람할 때 굉장히 차이를 많이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실제로도 약간 안은미 안무가님이 의도한 게 약간 그런 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쓰는 일깨우는 그런 거를 하고 하면서 전시를 관람하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도를 저는 좀 읽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거를 하고 전시를 보니까 되게 네, 잘 와닿는 맞아요.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자기 몸을 좀 썼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는 진짜 그냥 그 볼 차면서 이동하는 관객들도 다 퍼포머로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도 그렇고. 그걸 의도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개인 레슨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저는 7월 13일에 개인 레슨을 그 사이트에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신청이 분명히 됐는데 이상하게 안내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개의치 않고 갔더니 역시나 중복 신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그 정확하게 그분이 신청이 제대로 된 분인 것 같더라고요. 연락이 왔다고. 그러니까 안 와서 그분은 물어봤더니 맞다라는 확인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맞는데 그래서 우선은 근데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양해를 구해서 현장에서 2명을 다행히 하게 됐고 2명 참석으로 1대1 레슨이지만 그래서 총 3명이 진행이 됐어요. 이거부터 보여드렸나?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됐는데 첫 시작에도 서서 뭐 얘기를 하시면서 되게
초반에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서서 이 동작을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움직임의 사회적인 코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위협적인 건데 뭐 어느 순간 이게 하이파이브가 될 수도 있고 약간 뭔가 이 힘에 따라서 그런 움직임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맥락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그게 뒤에도 또 언급이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또 갑자기 또 앉게 돼서 앉아서는 이제 세 명이서 이렇게 무대 한가운데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제가 저한테는 묻지 않으셨어요. 이 워크숍 왜 참여하게 됐냐 하면서 그 한 참석자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참석했냐. 근데 이거를 제가 밝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 약간 얘기 서로 막 이렇게 인생 상담처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잠자코 듣고 있었죠. 근데 약간 그게 뭔가 이 전체 구조가 막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개인적인 얘기, 상담 같이 인생 상담 같이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 둘의 내밀한 얘기를 여기서 바로 앞에서 듣고 있고 마치 고해성사를 엿듣는 것처럼 아이 컨택도 계속 하긴 하지만 근데 이 구조가 있는데 또 이 셋을 지켜보는 무관한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층위가 있고 또 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 중간에 무용수들이 리허설이 이 뒤에 하는지 와서 막 이렇게 누워서 막 몸 풀고 핸드폰 보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점점 좀 채워져 이렇게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얘기들 그런 인생 상담 같은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와중에 계속 몸을 다시 쓰게끔 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몸을 푸는 얘기 뭐 어깨도 들썩들썩 하고 뭐 이렇게 이 1대1 레슨은 제목 자체가 몸 비우기거든요. 사실 전 그래서 저 계속 그 제목 의식했는데 약간 좀 자기를 놓는 거에서 계속 이끌어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인사할 때도 평범하게 하지 말고 이상한 표정으로 해. 이러면서 막 우리 뭐 막 안녕하세요를 이상한 표정 해보라는 거예요. 마치 얼굴로 춤을 추듯이. 그래서 막 저도 이런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약간 이러면서 막 서로 하고 막 네, 막 그러고 그런데 이런 걸 할 때 또 그 아는미 안무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춤은 비이성적인 거야.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아까 단체 레슨에서는 이성적인 거야 이랬잖아요. 네, 근데 딱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상충되는 거를 듣는 순간 예술 교육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 사실 미술에서도 많이 네, 쓰는 그러니까 말이죠. 맞아. 미술에서도 막 화실 막 예고 입시하고 막 미대 입시하고 할 때 화실에서도 막 선생님이 뭐 더 죽여, 더 살려 막 이러면서 동시하죠. 막 죽였더니 다시 살리라고 하고 묘사를 막 했더니 묘사를 너무 세다고 약하게 하라고 하고 뭐 막 또 뭐라고 하지 막 어쨌든 그런 되게 한 선생님 혹은 여러 선생님이 동시에 막 상반되는 의견을 학생한테 제시하잖아요. 그러면서 학생은 엄청 혼란스럽고 근데 그 사이를 헤매면서 결국엔 자기가 자기 감각을 터득하는 그런 예술 교육 방식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참여자와 아는미 선생님께서 둘이 그런 얘기를 하는 동안 계속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가만히 앉아서. 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저희가 팔동작을 배우는 그 구간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수영하듯이 이런 자유형하는 이런 팔동작이었는데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 뭐 생각하지 말고 해라. 뭐 그게 춤이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근데 이렇게 하려면 뭐 막 몇 년 걸린다. 뭐 너네들을 막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성적으로 뭐 여기를 뭐 45도 이렇게 들어 어깨 위로 막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갑자기 좀 생각이 나네요. 맞아. 그리고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막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저한테 원래는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분께 충분히 시간을 줘야 된다는 생각에 얘기를 주로 듣는 편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몸을 푸는데 이때도 또 그런 움직임의 사회적인 코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뭔가 선 상태로 이렇게 흔들흔들하면
어떤 느낌이냐. 그리고 또 흔들흔들 하는데 그 사이에서 중간 지점에서 무릎을 굽혀서 이렇게 있다가 서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그 차이는 뭐냐 하면서 뭐 이렇게 그냥 흔들흔들하는 이거는 약간 산들바람 같은 느낌. 이거는 힘이 가미되면서 약간 어떤 노동 이렇게 뭔가 망치를 들어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설명들을 해주시고 다 이런 사회적인 코드를 이용해서 무용을 만드는 거다. 뭐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똑같이 스텝 얘기로 넘어가셨는데 걷기 뭐 이런 거 하는데 중간에 그 참여자분 발등을 얘기하기 전에 참여자분 저 말고 다른 참여자분의 걸음걸이가 뭐 이렇게 특이했나 봐요. 저는 제 걸음에 집중을 못 봤는데 그 보면서 이렇게 뭔가 코치를 해주시면서 아 근데 이거는 너의 발등이 좀 이렇게 솟아서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중간에 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 무용수분이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무용수분을 이렇게 데려오면서 근데 이런 발등이 뭐 무용가가 이렇게 고 올라가는 그게 무용에 적합한 발인가 봐요. 아무튼 그런 발인지 그 무용수를 데려와가지고 이거 좀 봐. 이 사람 발 좀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옆에서 이 발이 보여지고 있는 그 참여자분과 이 두 안무가님과 무용수분의 이 상황을 보면서 아 저분이 되게 개면적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현장을 봤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걸음걸이를 걷는데 이제는 저를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걸음을 걷는데 약간 긴장해서 그런지 약간 턱을 이렇게 집어넣나 봐. 그래서 그 턱 집어넣은 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지적을 딱 받았는데 그러면서 평소에 거울을 잘 봐라. 자기 모습이 어떤지 잘 확인해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 그럼 내 모습이 어떻지? 이러면서 약간 이런가? 내가 너무 이렇게 집어넣나? 약간 주눅듦 막 주름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재밌다. 그다음에 이제 턴을 이 개인 레슨은 딱히 특정 춤을 배우진 않았고 이제 이 다음엔 턴을 했는데 이것도 재밌었어요. 이렇게 턴할 때 뭐 발뒤꿈치, 앞발꿈치, 발뒤꿈치였나? 아무튼 그 앞꿈치? 어떻게 턴하더라? 뒤꿈치로 턴하죠. 턴할 때 아닌가? 앞꿈치로 하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네, 저도 몸치여가지고 어쨌든 이걸 축으로 얘를 핑 돌리면서 돌아간다. 뭐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는 180도씩 턴하면서 이동식 턴 있죠. 이렇게 턴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턴하면서 또 움직이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앞 이쪽 보고, 이때는 이쪽 보고, 이때는 이쪽 보고 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게 막 자신감 있게 막 했어. 근데 내가 막 엉망을 한 거야. 막 이렇게 180도를 안 하고 막 이렇게 돌고 막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 벽을 짚어라. 벽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해라라고 해서 그 지시에 따라서 했는데 그래서 뭔가 그걸 수행하면서 아 뭔가 이 전시장의 벽이라는 걸 이렇게도 보는구나 하면서 턴을 했어요. 네, 이렇게 지금은 이게 장면 포착이 안 되지만 이 벽 보고 돌아서 휙 보고 이 벽 보고 벽만 보는 거야 막 그런 게 되게 좀 시각적으로 남았어요. 그다음에는 또 다시 막 이제 또 처음에 다시 이렇게 좀 위치를 정돈을 하고 세 명이 모여서 안은미 선생님이 막 이런 콘트라포스토 맞나? 그게 뭐예요? 난 몰라요. 이 약간 조각상에서 아. 직립이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무게 중심을 분산시키는 거, 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런 거를 왜 하겠냐? 재미있으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또 가볍게 하시면서 뭐 그런 자기의 움직임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져 저는 이런 걸 하고 또 다른 참여자분은 이걸 또 하시고 근데 그때 이걸 하는데 마침 그 김혜경 무용수분이 옆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몸 풀다가 심심하다는 듯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명랑하신 분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와서 이렇게 우리랑 같이 막 이렇게 뭐 하려고 막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 안은미 안무가님께서 막 또 이렇게 더 몸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듯이 되게 바보같이 인사하는 걸 또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포즈로 인사를 막 하시게 시키는 거야. 근데 시켰다기보다 안은미 안무가님이 이런 걸 하니까 또 김효경 무용수분이 또 이렇게 하면서
나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막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그게 굉장히 나는 되게 당황스러워서 당황스러운 나머지 나도 그걸 했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엉겹결에 반전인데. 엉겁결에 그렇게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끝났거든요. 근데 끝나면서 이게 뭔가 개인 레슨이니까 뭔가 내밀한 게 있잖아요. 단체 레슨보다. 그러니까 선생님 또 그 앞에서도 그런 그 다른 참여자분들 인생 상담처럼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번호를 주시겠다고 뭐 살다가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종강 때 강사 선생님이 호의를 베푸시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 저도 혹시 몰라서 그 제 책을 가져갔었거든요. 그 책을 가져가서 드리면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소개를 하는데 내가 소개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나를 너무 홍보하는 그 예술 홍보 일을 하는 사람처럼 나도 나를 소개한 거야. 뭔가 이렇게 작품의 앞뒤 과정을 통해서 이 작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 뭐 그러면서 뭐 홍보도 하고 뭐 사람들이랑 리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고 뭐 그래서 이런 출판사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어쩌다 그렇게 나를 홍보할 사람을 적극 소개하니까 선생님께서 그치 그거 중요하지 창작자를 섬기는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것도 맞는데 그 말이 굉장히 내리에 박히면서 막 그 이게 내가 창작자를 섬기는 건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약간 분리가 되어 있지 않죠. 사실. 예, 뭔가 집에 가서도 막 자기 직전에 막 이렇게 샤워하고 막 빨래통에 옷 넣으면서도 막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내가 섬기기만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렇게 막 드라마터그처럼 이렇게 조율도 하고 싸우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럼 나는 관객을 섬기고 싶은 건가? 근데 관객도 그렇다고 관객을 구미에 다 맞추고 싶은 것도 아니고 막 그러면서 되게 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네, 그런 시간이었고. 단어가 어쩌다가 그런 단어가 나온 게 아닐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제가 저를 소개를 했고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근데 정말 이런 걸 하고 나니까 사실 이거를 하고 나서 사실 전 전시를 또 보러 갔거든요. 왜냐하면 전시에 있는 텍스트를 많이 못 읽었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확실히 네.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 벌어진 모든 사람들의 행위들을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미술관에서 움직임, 몸을 본 거는 로자스 댄스 컴퍼니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언제요? 작년 봄이요. 한진해운 프로젝트 공간이었던데 거기를 미음짝 공연장으로 이렇게 바닥 플로어만 마련해놓고 거기서 춤을 추는 공연을 본 적이 있고 미술관 안에 마련된 공연장 안에서의 공연들 정말 딱 말 그대로 미술관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공연을 주로 봤던 것 같아요. 전시의 오프닝에 초대된 퍼포먼스 정도. 저도 예전에 국현에서 올해의 작가죠. 민주적이야. 그때는 오프닝은 아니었는데 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술관 저녁에 할 때 가서 봤을 때 춤이라고 해야 될지 퍼포먼스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근데 안무가 조금 있는 것 같은 그래도 그런 움직임들을 작품들 사이를 막 이렇게 누비면서 막 관객들 사이를 막 누비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은 있어요. 퍼포먼스랑 춤을 가르는 경계가 뭔지 제가 본 것들은 약간 그 공간을 점유한다는 식의 그런 그거 외에 어떤 다른 기능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한 것만 많아요. 뭐 그게 뭘까요? 춤과 퍼포먼스가 다른 게 뭐가? 뭔가 저는 퍼포먼스라는 단어보단 움직임과 춤 이렇게 나눠서 안무가들이 춤이 어디서
왔는지 탐구하기 위해서 춤 이전에 움직임 소스들을 리서치하고 그게 어떻게 패턴화돼서 춤이 만들어졌는지 그러면서 춤 아닌 것과 춤을 경계를 찾는 모르겠어요. 저도 퍼포먼스는 근데 조금 더 신체 자체가 쓰여지는 모든 것을 총칭해서 부르는 건가? 무용 안에서 춤을 구분하고 춤과 움직임을 구분하는 것 같아요. 미술에서는 뭐 움직임과 춤 그렇게 구분해서 말하진 않잖아요. 그쵸. 마치 매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저 그냥 제 느낌의 제 네. 관점에 그냥 영상, 평면, 뭐가요? 퍼포먼스, 어떤 게요? 퍼포먼스라는 단어 자체가 네, 그렇죠. 그런 매체적인 단어로 쓰는 건 아닐까. 춤과 움직임은 일단 대상 자체가 몸. 근데 퍼포먼스에서는 몸이 수단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장르적으로 구분할 때 그런 케이스들이 더 많은 것 같고 디샹이 레디메이드 만들었던 것처럼 그냥 신체적인 행위 아니면 어떤 상황, 해프닝 이런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전복 미술 안에서의 그런 것을 위해서 퍼포먼스에 그렇게 힘썼던 것 같고 지금에서는 그런 게 사실은 그렇게 힘 있는 발언 아니고 이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근데 춤 동작의 측면에서 춤하고 네. 일상적인 움직임을 구분하는 거랑 춤이 행해지는 어떤 공간적인 구획으로서의 전시 공간하고 무대의 구분이랑 이런 게 막 교차하는 것 같다는 움직임과 춤 사이의 구분 같은 거는 머스 커닝햄이나 막 이런 무용수라든지 그런 계보가 있을 수 있고 미술관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 자체를 퍼포먼스나 춤 사이의 경계에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는 왓츠 더 유주에도 거기에도 나와요? 그래요? 퍼포먼티브 턴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작업이 소개됐었어요. 움직임으로 소장품을 재현하는 아 맞다. 작가들의 작업하고 당시 콘템포러리 아트랑 거기서 퍼포먼스가 왜 이렇게 부각이 되는지. 그리고 또 퍼포머티브 턴 하니까 소셜 턴도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어떤 뭐 니콜라 브리오와 클레어 비쇼 이런 논의들 관계미학과 실천, 미술관 안에서의 실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퍼포먼스가 몸을 활용했다면 이제 퍼포먼스가 어떤 미술의 실천을 위해서 활용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미술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서. 퍼포먼스 혹은 움직임 단위 말고 정말 춤 자체가 완결된 춤 자체가 미술관 안으로 들어올 땐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아는 미래 전도 그렇고 춤이 형성되기까지 어떤 문화사랑 동시에 데려오는 경우가 춤이라는 것을 매개로 문화사를 접근하고자 하는 생각이 문화사를 드네요. 접근한다는 게 재해석하는 건가요? 문화를? 추적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상황들을 그 이편에 있는 것들을 추적하면서 그것의 결과물, 표면적인 결과물이 춤으로써 드러나게 되는 구조로 그런 식으로 미술관에서 그런 이유로 좀 들어오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마치 그 지금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남하연, 정은영 작가님처럼 약간 작가님. 그 두 분 다 그런 접근 아닐까요? 여성 국극이나 그런 춤 사이를 추적하는 게 미술관 안에 들어옴으로써 춤이 제시되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그게 미술관 안에 들어올 때 그런 이편의 배경이 더 부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보다 저는. 그리고 아는미 안무가님도 북한 춤을 이제 고안을 하실 때 북한 춤을 어느 정도 접했던 최승희 안무가를 경유해서 연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남하연 작가님도 최승희 안무가를 통해서 연구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접근 자체가 비슷한데 근데 이번 전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접근은 되게 찾아보기 힘들지 네. 않았나요? 저도 글을 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헷갈렸던 게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층위가 있는 게 맞고 그거를 다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전시에서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접근, 그러니까 춤의 그런 배경 같은 그런 접근의 요소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연출하시는 안무가 약간 그런 거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느낌? 근데 전시장 자체는 되게 어떤 춤이라기보다는 그 공을, 사실 저는 공을 찬다는 거에서 되게 많은 포커스를 찾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춤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전시장을 클럽처럼 꾸민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클럽 같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굉장히 넓고 휑하고 뭐 사람이 그렇게 바글바글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공간에서 공을 좀 이렇게 툭툭 찬다는 게 춤보다는 약간 그냥 몸짓이라고 해야 되나? 에 가깝다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아서 되게 그런 다양한 레이어가 녹아있는 느낌은 들었는데 어느 하나 완벽하게 해소되는 그런 느낌은 조금 못 받. 그 워크숍 레슨 되게 네. 재밌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네, 되게 네. 잘 해소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워크숍을 하고 나서는 되게 이해가 됐지만 워크숍을 안 한 사람들은 이거를 했을 때 약간 그래서 제가 좀 든 생각이 그 워크숍의 요소들이 좀 이 전시장 안에 어떻게 배치될 수 있지 않았을까. 관객들로 하여금 더 약간 몸을 적극적으로 쓰게 한다든지 약간 그냥 뭐 옷이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발로 공을 차는 것보다는 좀 더 약간 그런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저도 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실 그 비슷한 의도로 만들어진 전시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딱히 춤으로 구분되지 않는 일상적인 움직임 자체를 퍼포먼스로 끌어들이는 전시는 한국에서도 한국 작가가 한 것도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들어본 적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분명히 이렇게 일상적인 그 전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움직임을 그 퍼포먼스 관객의 움직임을 퍼포먼스로 끌어들이는 그런 식의 전시였어요. 또 뭐 티노 세갈 같은 경우는 티노 세갈의 작품에 참여해본 적은 없지만 티노 세갈의 작품에 참여한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쓴 블로그 글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대규모 프로젝트의 참여자 한 명이 그 입장에서 움직임의 경험을 기록한 글 자체가 작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컨셉과 그런 걸 이해할 수 있게 해줬고 아누미 안무가님이 이번 전시에서 그 배치한 이승과 저승과 워크숍 프로그램들도 지향점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더 전시 기간 내에 좀 더 촘촘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미술관 안에서 뭐 꼭 춤까지는 아니어도 움직임이 있고 근데 그게 관객을 통한 움직임 만들기 라는 퍼포먼스는 사실 찾으면 많겠죠. 네, 지금 또 생각나는 건 왜 테이트에서 그 타니아 브리게라가 했던 기마대를 고용해서 관객들을 막 이리 물고 저리 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그걸 피해서 이렇게 막 양떼처럼 이렇게 몰려지는데 되게 수동적인데 그 와중에 또 어떤 관객은 기마대 그 경찰한테 와서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되나 묻기도 했다고 막 이런 그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정치 권력이나 어떤 미술관 안에서의 권력 구조 같은 걸 드러내는 작업이긴 한데 이 전시 그리고 이런 온고잉 프로젝트는 그와 반대되게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거, 모든 사람이 춤을 출 수 있다. 약간 이런 거를 전시 기획에 깔지 않았나 싶어요. 마치 그 이전에 다른 조상님께 바친 댄스, 뭐 사심 없는 댄스 이런 그런 공연들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약간 춤의 민주적인 측면을 전시장 안에서 풀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당도 열려 있고 공도 차게 하고 워크숍들도 나름 촘촘하게 네 그래도 여전히 빈 공간만 보는 관객 경험들이 많겠지만 네 그런 것들 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이게 아카이빙, 그러니까 회고전이고 아카이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술관 안으로
아카이빙의 필요에 의해서 예, 이전에 있던 것들을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목표 중에 하나 그쵸? 아닐까요? 네, 그 중에 맞아요. 하나.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아카이빙, 그다음에 어떤 관계미학적인 설정, 그리고 또 스펙터클도 있고 협업에 대한 얘기 뭐 그런 것도 좀 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동시에 실용적이기도 하고 공연을 준비를 거기서 현장에서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긴 한데 단순한 한 레이어의 기획 의도만 있는 건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퍼포먼스를 다루는데 미술계를 걸쳐 있거나 하는 작가들은 굉장히 많은데 춤이라는 장르에 맞는 작가를 미술관 안에 데려온 것이 굉장히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었던 거. 김정현 김정은 비평가님이 작가님이 썼던 그 글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각 분야마다 동시대 장르들이 있는데 동시대 춤을 미술관 안에 데려옴으로써 미술이 동시대 연극, 동시대 무용의 존재를 지우고 미술관 역사 안으로 포섭해서 먹어버리는 듯한 경향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글이 저는 굉장히 사실 좀 생각났었던 것 같아요. 제 현대적인 분야로 군림하려는 듯한 네, 그런 게 좀 있죠. 음. 정말 단편적으로 춤이 잠깐 들어올 때 그런 인상을 정말 지울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전시 기획 자체가 더 아눈비 컴퍼니 30주년 혹은 이런 온고잉 프로젝트 춤에 더 초점이 더 간 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마무리 멘트를 한마디씩 어땠는지 얘기를 하고 끝낼까요? 다음 작품 거시 모놀로그 매우 보고 싶습니다. 네. 되게 평소에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던 시각적인 요소들이 엄청 많이 있는 전시였는데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바탕이 되는 그런 팬들의 자발적이고 순수한 열정이나 활발히 소통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인 힘이나 두께 같은 걸 좀 봐서 그게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전시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씨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인상적인 공연을 하나 보고 그 이후에는 되게 더 많은 활발한 그런 인류학적인 배경으로 작업을 하시는 궤적들을 매체로만 계속 봐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공연을 못 봤었는데 이 전시를 보고 나니까 못 본 게 좀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 공연들 더 잘 챙겨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전시를 계기로 저도 다시 좀 공연을 찾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9월 29일까지 많이 남았죠. 그래서 많이 이걸 보시는 분들도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